40년을 미웠던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편지. 1장. 봄날의 신부. 1984년 4월. 벚꽃이 지던 날, 이순옥은 시집을 왔다. 23살. 볼이 아직 복숭아처럼 붓던 나이였다. 웨딩드레스 대신 연분홍 한복을 입었고, 손에는 어머니가 새벽에 따다준 진달래 한 다발이 들려 있었다. 시댁 대문 앞에 섰을 때 순옥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설렘이었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지금도 모른다. 시어머니 박점수는 대문 앞에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웃지 않았다. 인사를 드리려 고개를 숙이는 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한마디만 했다. 들어와. 그게 첫 인사였다. 그게 40년의 시작이었다. 2장. 투명인간의 삶. 시어머니는 순옥을 미워한다는 표현도 쓰지 않았다. 그냥 없는 사람 취급을 했다. 밥상에 앉으면 며느리 밥그릇은 항상 구석에 놓였다. 명절이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전을 부쳤는데 시어머니는 그 전을 손님상에 올리며 우리 딸이 부쳤어요 하고 말했다. 순옥이 부친 거였다. 시누이는 그날 아침에야 일어났다. 남편 정대식은 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머니 앞에서는 작아졌다. 순옥이 밤에 조용히 눈물을 훔치면 등을 토닥여줬지만 아침이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더 외로웠다. 아이 둘을 낳았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시어머니는 손자는 않았다. 손녀는 잘 앉지 않았다. 순옥은 그것도 그냥 넘겼다. 넘기는 게 삶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순옥은 하나를 배웠다. 기대하지 않으면 상처받지 않는다는 것.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고 순옥은 스스로의 감정을 조금씩 꺼버렸다. 촛불을 끄듯이. 조용히. 그렇게 10년이 지났다. 그렇게 20년이 지났다. 3장. 미움도 습관이 된다. 30이 넘어가자 순옥의 미움도 모양이 바뀌었다. 처음엔 뜨거웠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웠다. 가끔은 이 집을 나가버리고 싶었다. 새벽에 짐을 싸다가 아이들 자는 얼굴을 보고 다시 풀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움은 차가워졌다. 뜨겁지 않으니 타지도 않았다. 그냥 가슴 한편의 돌덩이처럼 자리를 잡았다. 무겁지만 익숙한 그 무게. 시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지만 그 아무것도가 사실은 굳어버린 미움이었다. 40대가 된 순옥은 어느 날 거울을 봤다. 입꼬리가 내려가 있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남편이 한 번은 말했다. 요즘 왜 이렇게 표정이 없어? 순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말을 몰랐다. 시어머니는 70대가 되었다. 허리가 굽었다. 그 꼿꼿하던 허리가. 밥도 조금씩 남기기 시작했다. 순옥은 남은 밥을 치우면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 했다. 그래도 손은 계속 움직였다. 아침을 차리고, 약을 챙기고, 병원을 데려가고,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다. 마음이 다쳐도 손은 계속 돌봤다. 그게 며느리였다. 4장. 마지막 입원. 2023년 가을. 시어머니가 쓰러졌다. 주방에서였다. 순옥이 장을 보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순옥은 달려가 안았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언제 이렇게 작아졌을까? 어깨뼈가 손에 잡혔다. 119를 불렀다. 구급대원이 왔을 때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의식이 있었다. 순옥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말은 없었다. 그냥 손을 잡고 있었다. 순옥은 어색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시어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은 게 처음이었다. 병원에서는 뇌경색이라고 했다. 이번엔 넘겼지만 다음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긴 날 시어머니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다.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보이는 창이었다. 순옥이 사과를 깎아드렸다. 시어머니는 받아서 먹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다. 그게 아직도 그랬다. 순옥은 그래도 내일 또 귤을 까올 것이었다. 5장 봉투.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돌아온 지 2달째 되던 날이었다. 호흡이 가빠졌다. 새벽 3시였다. 구급차가 다시 왔다. 이번엔 빠르게 악화됐다. 의사는 가족을 불렀다. 아들 정대식, 딸, 손자, 손녀 모두 왔다. 그리고 며느리 이순옥.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눈을 가끔 떴다.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순옥을 봤을 때 잠깐 눈이 멈췄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었다. 떨리는 손이었다. 간호사를 불렀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는데 마스크 때문에 들리지 않았다. 간호사가 귀를 가까이 댔다. 잠시 후 간호사가 나와서 순옥을 불렀다. 어머니가 가방 안에 봉투가 있다고 며느리한테 드리라고 하시네요. 순옥은 멈췄다. 시어머니의 낡은 손가방이 침대 옆 서랍 안에 있었다. 열었다. 반듯하게 접힌 봉투 하나가 있었다. 겉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순옥은 그 봉투를 들고 복도로 나왔다.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 몰랐다. 6장 편지. 복도 창가에 섰다. 새벽 4시의 병원 복도. 형광등만 켜져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 2장이 나왔다. 시어머니의 글씨였다. 크고 삐뚤빼뚤한 글씨. 손이 많이 떨렸는지 몇 군데는 번져 있었다. 잉크가 번진 게 아니었다. 물이 번진 것이었다. 순옥은 읽기 시작했다. 순옥아, 이 편지를 네가 읽을 때 나는 아마 없을 거다. 아니면 얼마 안 남았을 거고. 할 말이 있는데 살아서는 못하겠다 싶어서 이래 쓴다. 나는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우리 엄마한테도 못 배웠고 배울 때도 없었다. 그래서 니한테도 못했다. 근데 못한 거지.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니다. 네가 새벽에 일어나서 밥할 때 나는 다 들었다. 자는 척했지만 네가 울 때도 소리 죽이고 울 때도 다 알았다. 모른 척했지만 나는 네가 무서웠다. 이상한 말이지. 며느리가 무섭다고. 근데 니는 내가 못된 짓을 해도 도망 안 갔다. 그게 무서웠다. 나처럼 못난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나는 무서웠다. 그래서 더 못되게 굴었다. 부끄러운 말이다. 늙어서야 안다. 아들은 착하다. 근데 그 아이는 나를 닮아서 표현을 못한다. 네가 평생 외로웠을 거다. 그것도 내 잘못이다. 순옥아,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근데 니를 사랑했다. 이상하지. 사랑했는데 사랑을 못한 거다. 명절에 네가 전 부치는 거 옆에서 보면 우리 엄마가 생각났다. 나도 저래 했었는데. 그 생각이 나면 가슴이 뭔가 이상했다. 표현을 못했다. 손녀 예쁘다. 네 딸, 네 닮았다. 내가 잘 안 하는 거 미안하다.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됐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평생 고마웠다. 나는 말로는 못했지만 진심이다. 널 사랑하는 시어미 박점순. 순옥은 편지를 다 읽지 못했다. 중간부터 글씨가 보이지 않았다. 눈물 때문이 아니었다. 아니, 눈물 때문이었다. 평생 시어머니 앞에서 참았던 눈물들이 병원 복도에서 쏟아졌다. 소리가 나왔다. 오열이라는 게 이런 것인지. 순옥은 복도 창가에 기대서 울었다.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복도. 울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왜 지금이지? 왜 살아서는 한 번도 안 해주더니? 그런데 그 생각이 채 완성되기도 전에 다른 생각이 밀려왔다.
나는 네가 무서웠다. 그 한 문장. 40년이 그 한 문장으로 설명이 됐다. 못된 게 아니었다. 두려웠던 거였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앞에서 자기 방식으로밖에 표현 못하는 사람의 평생의 두려움. 순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안겼다. 종이로. 7장. 마지막 날 아침. 시어머니는 그날 새벽을 넘겼다. 그리고 사흘을 더 버텼다. 순옥은 그 사흘 동안 병원을 지켰다. 밤에도 있었다. 아들 정대식이 당신도 좀 쉬어라고 했지만 순옥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마지막 날 아침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순옥이 옆에 있었다. 시어머니가 순옥을 봤다. 오래 봤다. 마스크 위로 눈만 보였는데 그 눈이 순옥은 처음으로 읽혔다. 미안하다. 고맙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다. 순옥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순옥이 먼저. 어머니, 저도요. 그게 전부였다. 무슨 말인지 설명하지 않아도 됐다.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편안한 얼굴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렇게 박점수는 내 시어머니는 가셨다. 23살 봄날 대문 앞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던 그 여자가, 웃지 않았던 그 여자가, 평생 사랑을 몰랐던, 아니 표현을 몰랐던 그 여자가 며느리 손을 잡은 채로 갔다. 팔짱. 봄이 다시 왔다. 장례를 치렀다. 문상객들이 호상이에요. 호상이라고 했다.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다. 시누이가 한쪽에서 크게 울었다. 순옥은 조용했다. 사람들은 순옥을 보면서 수군거렸다. 며느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정도 없네. 순옥은 괜찮았다. 자기만 아는 것들이 있었다. 49제가 끝났다. 어느 날 순옥은 시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장롱 깊숙이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낡은 나무 상자였다. 열었더니 사진들이 있었다. 흑백 사진들. 젊은 여자가 있었다. 순옥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 웃고 있었다. 잘 웃는 사람처럼 보이는 얼굴이었다. 뒤집었더니 글씨가 있었다. 점순, 21살 봄. 순옥은 그 사진을 오래 봤다. 웃고 있었다. 정말 잘 웃는 사람이었다. 언제 저 웃음이 사라졌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어떤 시간이 저 사람의 웃음을 닫아버렸을까? 순옥은 사진을 가슴에 대었다. 눈물이 났다. 미운 눈물이 아니었다. 처음으로 그리운 눈물이었다. 40년의 미움이 그날 그 사진 앞에서 완전히 녹았다. 에필로그. 편지의 마지막 줄. 순옥은 그 편지를 아직 갖고 있다. 가끔 꺼내 읽는다. 처음엔 읽으면 울었다. 이제는 읽으면서 웃을 때도 있다. 나는 사랑하는 법을 몰랐다. 근데 니를 사랑했다. 순옥은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자기 아이들을 생각한다. 잘 안아줬는지, 고맙다는 말을 했는지, 사랑한다는 말을. 어쩌면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가르쳐 준 것은 이것인지도 모른다. 사랑은 마음에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상대방에겐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 봄이 왔다. 순옥은 오늘 오전에 딸한테 전화를 했다. 별 이유 없이. 잘 있어? 엄마.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기 너머로 딸이 잠깐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웃었다. 나도. 그게 전부였다. 시어머니의 편지가 40년 만에 드디어 한 가족에게 화사하고 포근한 봄을 데려왔다. 사랑하는 법을 몰랐지만 사랑했다. 그 말이면 충분했다. 나에겐 조금 늦었을 뿐 그래도 감동이었다. 시어머니 편지에 동감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 며느리에게 공감하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항상 독자 여러분에게 항상 감동으로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